남천 서밋 112타입 저층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잔금 마련 실거주 가능, 분양가가 층별로 차등이 있어서 가격 면에서는 괜찮아 보이던데요. 고층은 분양가가 더 비싸서 프리미엄이 미리 반영된 개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층인 피가 더 붙을까요? 저층도 비슷하게 따라갈까요? 레미안 포레스티지 1단지 38평형인데 향후 전망 어떨까요?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해운대 동백위브더 제니스, 그 다음에 해운대 자이 1차, 해운대 자이 1차 24평. 어떻게 순서가 될까요? 금매가 있다면 동백 제니스가 괜찮아 보이던데 대단지가 아니고 주봉 및 학군에서 밀려 나중에 해운대 자이가 유리할까요? 대강 로제비앙 34평 입구동 P500 고층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시아드 코롱 하늘채 갭2 추천하시던데 정고점 11억 3천은 언제쯤으로 생각하시나요? 6억 질문만 받으실까요? 이제 오늘 6억 질문 아닙니다. 6억대 아파트를 알려드린 거고. 자, 남천 서밋 112타입 저층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잔금 마련 실거주 가능, 분양가가 층별로 차등이 있어서 가격 면에서는 괜찮아 보이던데요. 고층은 분양가가 더 비싸서 프리미엄이 미리 반영된 개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층인 피가 더 붙을까요? 저층도 비슷하게 따라갈까요? 남천 서밋 자 보면 남천 서밋이 이제 여기죠. 여기 아파트고, 자, 남천 서밋을 분석을 해보려면 요것보다 좀 선행되었던 아파트를 보는 게 좋죠. 그래서 남천 서밋 하면 일단 입지적으로는 여기 남천동, 남천자이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약간 입지의 레벨급 보시면 또 마린시티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광안대교 뷰에 관한 아파트로 해서는 또 W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그 심층 분석하는 이런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층별로, 동별로 막 가격 분석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후에 제가 답변이 드리니까 이런 답변이 나오게 될 건데, 일단 여기 저층이라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 올라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비율별로 맞춰서 따라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층이 뭐 한 20% 비싸게 했다. 아니 뭐 20% 좀 차이 나나? 한 15% 정도 비싸고 저층은 15% 정도 고층 대비는 저렴하게 했다 하면 이 15% 차이가 조금 비슷하게 갑니다. 근데 상승장 때는 이 차이가 조금 벌어지고 하락장 때는 이 차이가 조금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따라 올라갈 수는 있다. 근데 상승 그 하락장 때 보시면 제니스나 아이파크나 뭐 W나 이래 보시면 하락장 때 뷰가 안 나오는 것들이 문제는 시세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팔리지가 않아요. 예. 보러 오는 사람이 이제 잘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단점들이 많이 부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린시티라고 보면 그냥 이 여기 아파트의 뭐 구조나 연식이나 이런 걸 보고 조금 아쉽다 하면서 아파트다운 아파트로 막 쏠린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 경기가 좋아지면 요런 것들이 뒤늦게 이제 막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자, 여기서 상승 여력도 있고 따라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경기 때 이 아파트가 팔 때 좀 애먹을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지금 분양가 차이보다 경기가 좋아지면 더 벌어질 거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같으면 여윳돈에 따라서 전략이 다른데 저는 좀 더 좋은 층 나오는 거를 볼 것 같아요. 예. 좋은 평수를 112타입이니까, 네. 어쨌든 여기 남천 서밋은 그래도 돈을 조금 더 보태서라도 물건 나오는 걸 저는 좀 볼 것 같습니다. 저층보다는 웬만하면 중고층으로 좀 갈 것 같아요. 예. 근데 저층인데 뭐 예를 들어서 요 앞동 라인이다 보니까 뷰가 안 막히는 거면 또 나름대로 그 매력이 있는데 뷰가 막히는 거면 나중에는 또 조금 단점이 되겠죠. 예. 그래서 분양권 상태일 때 보면 피를 좀 주더라도 좋은 걸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이게 뚜껑이 다 까진 게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 상태잖아요. 그러면 아직 이 차이가 나중에 뚜껑을 탁 열고 이제 실입주까지 갔을 때는 더 벌어질 수 있고 가격 나중에 하락장에서는 가격 방어에도 문제가 생기고 매도에도 황금성 측면에서도 뭐 조금 아쉽기 때문에 피를 주더라도 좀 더 좋은 걸 사는 게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남천 서밋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굉장히 노려보는 아파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매 제한 이전 그 전매 제한 안 될 때 전매를 하는 거는 조금 조심해서, 그다음 분양 그 프리미엄 신고하고 이런 것도 다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네. 레미안 포레스티지 1단지 38평형인데 향후 전망 어떨까요?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온천 레미안 포레스티지 38평. 예. 이 아파트는 사실 이게 들고 가면 들고 갈수록 계속 돈이죠. 예. 그래서 전망은 좋을 겁니다. 그리고 34평도 좋지만 요 정도 입지는 38평도 충분히 이제 수요가 있을 거기 때문에 들고 가면 갈수록 이제 유리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전망은 좋을 전망이고 계속 들고 가도 됩니다. 근데 요런 거를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거를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매각을 하셔서 더 급지 좋은 해운대 수영구로 이동할 거다. 그럴 때는 파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이걸 들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네. 참고로 여기 명륜 힐스테이트 트라디움 있죠. 요게 이제 동래구의 대장급 아파트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대장급에 들어가는 이런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가 남천 더샵과 분양 시점과 분양 가격이 비슷한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가격 차이도 많이 안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2억 이상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해운대나 수영구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갈아타기를 할 게 아니라면 이거 들고 가도 괜찮습니다. 네. 해운대 동백위브더 제니스, 그 다음에 해운대 자이 1차, 해운대 자이 1차 24평. 어떻게 순서가 될까요? 금매가 있다면 동백 제니스가 괜찮아 보이던데, 대단지가 아니고 주봉 및 학군에서 밀려 나중에 해운대 자이가 유리할까요? 자, 여기 해운대 이제 동백 제니스랑 그 다음에 해운대 자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건데요. 일단 지금 해운대 자이는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해운대의 대표적 아파트거든요. 그냥 누구나 해운대 아파트 하면 해운대 자이를 많이 떠올린단 말이죠. 근데 여기 동백 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해운대의 일반 아파트 메인급이고, 여기는 약간 마린시티에 낑겨가는 이런 아파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장 때는 얘가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었고, 장이 안 좋은 요즘 같을 때는 이게 좀 눌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금매가 있다면 투자적 측면에서는 동백 제니스가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이 두 개가 거의 동급이거든요. 거의 동급으로 갈 거예요. 거의 동급으로 가기 때문에 누가 더 싸게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동백 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조망권이 다르잖아요. 조망권이 다르기 때문에 조망권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망권 좋은 거를 우선시 보되, 그게 조금 금매가 나오면 1순위고, 혹은 너무 막히는 단지 말고 이런 이제 에이페 여기 요런 뷰로 나오는 요런 것들도 나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무난한 거는 해운대 자이인데, 조금 금매성을 찾아서 들어간다면 저는 동백 제니스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실 때는 이제 정고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백 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12억 7천까지 갔었죠. 근데 해운대 자이 같은 경우에는 12억 2천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뷰가 상승장 때는 뷰가 잘 나오는 게 좀 더 먹어준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하락장 때는 뷰보다는 입지가 더 중요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뷰가 나오는 걸 좀 잘 가져갈 수 있다면 여기 동백 제니스도 괜찮아 보입니다. 대강 로제비앙 34평 입구동 P500 고층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대강 로제비앙은 사실 여기 입지 대비 사실 분양가가 조금 비싼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장점이 29년 3월에 입주라서 입주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다라는 장점이 있고, 계약금 5%제였죠. 이런 이제 초기 자본금이 작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점은 분양가가 비싸다. 단점이 분양가가 비싸다. 장점은 이제 입주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고 초기 투자금이 작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보실 때는 저는 이제
이 돈이라면 사실 명륜 힐스테이트 1차를 들어가는 게 당연히 더 낫겠죠. 이게 8억 3천 되면 명륜 힐스테이트 1차가 가만히 있겠어요. 더 앞쪽이니까 당연히 가격이 더 많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여윳돈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명륜 힐스테이트 같은 거를 가시거나 여기 아니면은 여기 명륜 아이파크 2차 1단지 이런 거를 가야 되고요. 근데 나는 당장 돈이 많이 없어. 그러면 계약금 5% 플러스 프리미엄 500 주고 여기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게 갔을 때 손해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약간의 이득도 예상은 됩니다. 근데 이미 그 29년 3월에 입주라는 거 때문에 가격이 이미 선반영이 좀 되어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 갭2 추천하시던데 정고점 11억 3천은 언제쯤으로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답변이긴 합니다. 우선은 이 시야가 좁은 분들은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를 보고 가는 거고요. 이것보다 그러면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보다 선행하는 게 뭐가 있어 보면 부산에 34평 국평 대장급 아파트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부산에 34평 대장급 아파트가 뭐가 있냐면 트럼프 월드 센텀 1이 있습니다. 트럼프 월드 센텀 1을 보시면 여기 트월센 1을 보시면 요 아파트가 17억 5천까지 갔었는데 지금 16억까지 실거래를 찍었단 말이죠. 그러면 16억 나누기 16억 16억 나누기 17.5 하면 91%까지 이미 이제 대장급은 회복이 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요게 1급지가 대장급으로 이제 91%까지 회복됐다면 부산은 순차적으로 이제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트럼프 월드 센텀 1은 무엇을 보면서, 이게 부산의 대표 지표지 않습니까? 얘는 그러면 무엇을 보면서 정고점 회복을 예상해야 되냐면 서울을 봐야 됩니다. 서울을 볼 때 잠실 엘스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잠실 엘스가 첫 번째 장에서, 그러니까 23년도에 둔촌 주공 재건축 구하기 해가지고 특례 보금자리라는 규제 완화 정책이 나왔었거든요. 대출 이런 정책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고점의 90%까지 23년도에 회복을 했다가 그 다음에 집값이 너무 뜨는 것 같으니까 특례 보금자리를 축소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50년 만기 대출도 축소시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시장이 다시 조금 냉각이 왔고 다시 또 시장이 침체로 가는 것 같으니 24년도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4년도에는 전고점을 돌파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회복장에서 90%가 나왔고 두 번째 회복에서 전고점 돌파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면 부산은 서울보다는 조금 느리기 때문에 이제 서울이 1년 만에 전고점 회복, 2년 만에 전고점 돌파가 나왔다면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한 2년 동안 대장급 아파트 기준으로는 이제 90%까지 오고, 이번에 그래서 전고점 90%까지 회복까지 왔죠. 그러면 다음 2년,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2년 뒤면 전고점 돌파 라인이 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현 정부가 얼마나 돈을 푸느냐가 중요해요. 부동산을 볼 때는 화폐 가치 하락, 그러니까 통화량이 시중에 얼마나 풀리느냐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재명 정부는 계속적으로 지금 돈을 풀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A급지 기준으로는 2년을 예상하는데 이게 한 1년 내로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트럼프 월드 센텀 같은 경우에는 한 내년쯤에, 빠르면 내년쯤에는 전고점을 찍거나 늦어도 25년이니까 26년, 27년, 2년 뒤에는 전고점을 찍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다음으로 이제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급지가 이제 조금 밀리잖아요. 한 2급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것보다는 조금 더 1년 후행할 거기 때문에 1년 뒤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빠르면 2년 뒤쯤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다. 그러면 빠르면 2년 뒤쯤에 전고점 회복하지 않을까 싶고, 늦으면 한 3년 뒤쯤에 이제 전고점, 3, 4년 뒤에 전고점 회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사이에 어떤 대출 규제나 뭐 부동산 규제 완화가 나오는지 혹은 규제가 나오는지에 따라서도 조금 바뀌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예측하는 게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런 걸 볼 때는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라든지 선행 지표,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이제 부동산 정책이 어떤 건지를 보면서 사실 가늠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 이제 급지 좋은 데는 결국에는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게 빨리 오냐 늦게 오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구해줘 아파트라고 해서 이제 저랑 용 소장님 해가지고 구해줘 아파트 진행을 하거든요. 1차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단지픽, 그 다음에 현장 답사, 그 다음 부동산 계약대, 대출 및 법무사까지도 다 소개 및 이제 다 알아봐 드립니다. 그래서 거의 올인원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지금 이제 할인해서 55만 원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필요하시는 분들은 구해줘 아파트 요거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